안녕하십니까, 유재길 교수입니다. 제2장 유체역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체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이 흐르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액체 상태로는 물을 예를 들 수가 있고요. 기체 상태로는 공기를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체 분류로는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로 분류하는데요. 실제 유체의 특징으로는 네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습니다. 자, 이 점성으로 인해서 유체가 흘러갈 때 마찰력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전단 응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유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최적의 변화가 발생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압축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상유체의 경우에는 끈적거림이 없는 비점성 유체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체가 흘러갈 때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압력에 의해서 최적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바로 비압축성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단위와 차원인데요. 자,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표준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길이의 단위를 미터로 표현하고요.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고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MKS 단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 질량의 단위를 그램, 시간의 단위를 세컨드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CGS 단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국제 규격인 SI 단위의 경우에는 MKS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의 성질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질량, mass, 힘, force, 길이, length, 시간, 타임의 앞글자를 따서 차원의 경우에는 M, F, L, T를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량에 따른 공학 단위와 SI 단위로 구분지어지고요. 공학 단위의 경우에는 FLT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SI 단위의 경우에는 MLT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량, 길이, 시간, 속도, 가속도, 면적 등은 공학 단위인 미터와 시간의 단위인 세컨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LT 차원인 L과 T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FLT 차원과 MLT 차원이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힘, 압력, 운동량, 질량, 밀도 등은 공학 단위인 힘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를 사용을 해서 차원은 F를 사용을 하고요. SI 단위에서는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MLT 차원에서는 M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FLT 차원과 MLT 차원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FLT 차원과 MLT 차원의 변화는 뉴턴의 제2법칙, 힘 F는 질량 M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F라고 하는 차원은 M, L,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F는 MLT의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압력에 대한 FLT를 MLT 차원으로 변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압력 FL-2승을 MLT 차원으로 변환을 하고자 하면 우선 이 F를 MLT 차원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MLT의 마이너스 2승, L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F가 MLT의 마이너스 2승으로 치환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L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 L의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LT, 압력에 따른 FL 마이너스 2승을 MLT 차원으로 변환을 하면 M 마이너스 1승,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운동량, 질량, 밀도, 에너지 등도 전부 다 FLT에서 MLT 차원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유체의 특성인데요. 자, 첫 번째 뉴턴의 점성 법칙입니다. 자, 평행하게 흐르는 유체 내부에 흐르는 흐름을 방해하는 점성이 있는데요. 그 유체의 흐름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전단 응력은 유체의 속도의 수직 방향의 높이에 대한 변화량에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 텐데요. 자, 우선은 평판 두 개를 평행하게 배치를 해 놓고요. 평판 사이에는 유체를 채워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평판 1은 고정된 상태로 두고요. 평판 2를 힘 F로서 이동을 시키는 경우에 이때 유체 내부에서의 유체의 변화량을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유체의 변화량을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체에서의 변화량이 각각 지점에서의 변화량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 내부에서의 요 단면적에 따른 힘이 얼마만큼 작용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전단 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전단 응력을 A분의 F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A분의 F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채워져 있는 유체의 점성 개수에 비례하고요. 또한 평판 2에서부터 높이 dy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유체에 가해지는 힘, 이것이 바로 전단 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단 응력을 표현을 하면 dy분의 du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점성 개수에 비례하고 유체의 속도 9배에 해당하는 dy분의 du와 비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림으로서 설명한 부분을 관계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응력은 타우로 표현을 하고요. 점성 개수는 뮤로 표현을 하고 속도 9배는
dy분의 du로 표현을 하면 전단 응력의 경우에는 전단력인 a분의 f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는 점성계수에 비례하고 속도구배에 비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전단응력 타우는 점성계수 뮤 곱하기 속도구배 dy분의 du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식이 뉴턴의 점성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단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점성에 의한 경계면에 작용하는 단위 면적당 마찰력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 질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방정식에 따라서 물리량, 곧 질량은 보존된다라는 조건 하에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 유량은 m바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밀도 로우, 면적 a, 속도 v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로상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1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을 로1, a1, v1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2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을 로2, a2, v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1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과 2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이 같을 때 1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 로1, a1, v1의 곱은 2번 지점에서의 질량 유량 로2, a2, v2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항상 질량 유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체의 특성 세 번째, 중량 유량은 중량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 유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입니다. 자, 이를 표현하면 중량 유량 G바는 밀도 로우 곱하기 면적 A 곱하기 속도 V에 중력 가속도인 G를 곱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지점에서의 중량 유량은 로1 G 곱하기 면적 A1 속도 V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2번 지점에서의 중량 유량은 로2 G 곱하기 면적 A2 곱하기 속도 V2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비중량인 감마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1번 지점에서의 중량 유량과 2번 지점에서의 중량 유량이 같다라고 할 때 감마1, A1, V1의 곱으로 1번 지점의 중량 유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감마2, A2, V2로 2번 지점의 중량 유량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G1과 G2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는 곧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체의 특성 네 번째, 최적 유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적 유량 Q는 질량 유량 m바에 밀도로 나눈 것입니다. 자, 이를 정리를 하면 밀도, 면적, 속도의 곱,
곧 질량 유량의 밀도분의 1을 곱하면 밀도가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면적 A와 속도 V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유량 Q라고 하는 것은 면적 A와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번 지점에서의 최종유량 Q1은 A1 곱하기 V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2번 지점에서의 최종유량은 A2, V2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종유량이 1번 지점에서의 최종유량과 2번 지점에서의 최종유량이 같다라고 할 때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는 곧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체의 특성 5번째,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자,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로에서의 유체의 흐름상의 전수두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 조건으로는 첫 번째, 흐름이 정상류여야 하고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유체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임의의 두 점은 같은 유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 조건에 따라서 전수두, 곧 정압, 동압, 위치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다라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입니다. 정압을 압력 수두로 표현을 하면 비중량분의 압력인 감마분의 P, 동압을 속도 수두로 표현을 하면 E지분의 V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위치 에너지는 G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합은 전수도로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에서의 1번 지점에서의 전수두에 해당하는 1번 지점에서의 정압과 1번 지점에서의 속도수두, 1번 지점에서의 위치수두의 합, 이것은 1번 지점에서의 전수두를 나타내고요. 2번 지점에서의 정압에 해당하는 압력수두 감마분의 P2, 2번 지점에서의 속도수두 E지분의 V2의 제곱, 2번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합, 이는 곧 2번 지점에서의 전수두는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